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팔다리 힘이 빠졌다 또는 감각이 떨어졌다, 이상 감각을 느낀다 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기 힘들다 같은 실조증이나 떨림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내원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신경과 백설희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신경면역과 신경근육질환 분야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우리 몸의 이제 중추신경계에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이제 뇌나 척수, 시신경을 주로 침범해서 이런 염증 반응을 통해 신경에 손상을 일으켜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주로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할 수 있지만은 주로 20에서 40대 연령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흔히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제 팔다리 힘이 빠졌다 또는 감각이 떨어졌다, 이상 감각을 느낀다 라고 호소하기도 하고, 균형을 잡기 힘들다 같은 실조증이나 떨림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내원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 복시라던가 그다음에 눈떨림, 얼굴의 감각 이상 등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원인은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요인으로 보자면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북미나 유럽 쪽에 백인에서 그 빈도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나 아프리카 쪽의 흑인들에서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유전적 요인이 일부 관여하지 않을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도 있는데, 이런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는 빈도가 높은 양상을 보여서 이런 낮은 햇볕의 노출량이나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비만이나 흡연, 음주 등도 이제 다발성 경화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생기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이제 유전적 요인이 취약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아직까지 이제 확진을 할 수 있는 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환들이 다발성 경화증과 비슷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별 진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이 의심되는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제 병력 청취랑 신경계 진찰을 통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또 이를 감별할 수 있는 검사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검사로서는 이제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를 하게 되는데, MRI 검사는 다발성 경화증 병변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또 뇌척수액 검사나 유발전이 검사 등을 시행할 수가 있고, 또 다양한 혈액 검사들을 통해서 다발성 경화증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여러 질환들에 대한 감별 진단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은 이제 일반적으로 재발을 했다가 호전이 되는 이런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고, 이를 재발 완화형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80% 이상이 이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 중에는 이런 재발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이제 특별한 재발이 없이도 증상이 나빠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를 2차 진행형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 치료는 일단 급성기 치료랑 또 장기적인 질병 조절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는 증상이 급성으로 악화됐을 때 또는 재발을 하였을 때 시행하는 치료이고요. 이런 급성기 치료에서는 우리가 주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거나 반응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혈장 교환술과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시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급성기 치료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이제 재발을 조절하기 위한 질병 조절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재발이 누적이 되다 보면 신경 손상이 누적되고 비가역적인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질병 조절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아직까지 완치는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질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질병 조절 치료제들이 등장하였고 또 여러 새로운 약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조기에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질병의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아직까지 완치가 어려운 질환 중 하나이지만 조기에 진단을 받고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하신다면 조절이 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환자분들 역시 희망을 잃지 않고 의료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